자, 이제 높은 이익률,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봤으니까 두 번째 확장 가능성도 봐야겠죠. 기업이 확장을 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에어팟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폰, 그 다음에 에어맥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한 번 그 애플 생태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충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품을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플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고객에게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상품이 그 자사의 상품이 회사의 상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필수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필수품이 되어야지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죠. 미국의 필수품 회사 P&G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애플은 또 두 번째에도 해당이 되죠. 사실상 스마트폰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애플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고객에게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확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다가 기업 가치의 원천에다가 유망도를 곱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적정 가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가치가 왜 중요한지 알고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봤습니다. 다음은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주가가 왜 올라가는가라는 이 말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해소되는가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죠.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기 전에 먼저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보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보의 격차입니다. 정보의 격차.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때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회사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그 회사의 가격은 가치에 붙어 있겠죠. 괴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포, 탐욕 이런 감정은 주식 가격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회사인데도 공포 때문에 주가가 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두가 감정에 휩쓸려 행동을 할 때 합리성을 잃지 않는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겁에 질려서 주식을 팔아버릴 때 그때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봐야겠죠. 언제 해소되는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자, 먼저 주가가 언젠가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는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yes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왜 가치에 수렴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저자의 답은 시장은 의외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사람들이 감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보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인즉슨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시장은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은 언젠가는 효율적으로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정보의 격차 때문에 주가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가치 투자자들의 전제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지 않을 거라면은 가치 투자자는 없어져야 되겠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엄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인기 투표소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기 때문에 가치와 멀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치와 가격이 수평을 이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할까요? 이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 원인데 배당이 5%인 회사가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주가가 만 원인데 배당이 10%인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이 배당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 만 원에 10% 배당을 주는 회사를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배당 5% 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배당 10% 주식을 사겠죠. 모두가 이 배당 10% 주식을 사면은 결국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만 원이 되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똑같아지죠. 첫 번째 이 회사 주식을 두 주 사는 거나 두 번째 회사 주식을 한 주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균형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시장은 의외로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메꿔질 때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바로 가치 투자자죠. 자, 이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트리거가 되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맞춰졌죠. 배당 외에도 다른 것들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해소되는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총매의 9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 그 회사가 갑자기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죠. 하지만 배당은 원래 주주의 돈입니다. 따라서 배당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나 주주한테 주나 사실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해서 오르는 주가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선물입니다. 책에는 주주 우대라고 나왔는데 주주 선물로 바꿨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일본에는 자회사의 상품을 주주들한테 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을 한 개씩 준다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배당이랑 똑같습니다. 그 회사는 그 돈을 회사에 있는 돈을 써서 그 상품을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죠. 그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나 배당으로 주나 선물로 주나.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주주들한테 그 선물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배당을 하든지 투자를 해라. 그 선물이 필요 없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이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진짜 가치가 변하는 주가 상승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인데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이익이 같아도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싸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어떤 그런 행위로도 그런 메시지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촉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R입니다. IR. IR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이전에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서 정보의 격차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IR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가치에 수렴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신제품 출시입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제품이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제품이 기대에 이하라면은 주가는 다시 내려가겠죠. 대표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신작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신작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도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장입니다. 상장인데 신규 상장보다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는 그런 상장을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M&A, 인수합병입니다. 사모펀드가 주목한 종목은 가끔 폭등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주가가 40만 원이었나요? 최근에 90만 원까지 적대적 M&A로 인해서 9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앞으로 한국에 이런 인수합병, 적대적 M&A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 적대적 M&A를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회사 경영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대적 M&A가 밸류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느 정도 그런 M&A를 용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 주식 가격을 나누는 거죠. 단위가 낮아지면 투자자가 사기 쉬워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잦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주가가 너무 낮으면 이런 트레이딩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잡지나 신문, 유튜브, TV 이런 곳에서 다뤄지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단기간에 급증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대중매체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매도를 고려해봐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자, 이제까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좋은 투자 대상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큰 주식입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안전마진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안전마진이 크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치가 10,000원인데 주가가 5,000원인 회사와 가치가 10,000원인데 주가가 현재 8,000원인 회사, 이 두 회사 중에는 당연히 주가가 5,000원인 회사가 더 낫다는 겁니다. 가치에 수렴했을 때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해소되기까지 기간이 짧은 회사입니다. 가치 투자를 얘기할 때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장기 투자라는 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기까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로 적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메꿔지는 시간이 빠르다면은 장기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 주가가 20만 원이 되기까지 1년인 것이 10년인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1년이면은 수익률이 100%이지만은 10년이면은 수익률이 겨우 7%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가격과 가치가 메워지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해소되기까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짧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5번째입니다.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가? 저자는 초보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해서입니다.